혹시 과학자들이 다음 팬데믹을 예측하려고 심시티 같은 가상도시를 만든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왜냐하면 현실에서 모든 사람을 일일이 추적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디지털 세상을 이용해서 질병 확산의 미스터리를 풀어낸 아주 놀라운 방법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자, 우선 이 두 가지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왼쪽은 수많은 사람들하고 그냥 짧게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만남들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하고 길게 깊게 만나는 경우예요.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수많은 사람과 스쳐 지나가는 것과 소수의 사람과 오래 함께 있는 것. 이 둘 중에 과연 어떤 게 질병을 퍼뜨리는 데 더 위험할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실제 바이러스 두 개를 시험대에 올렸습니다. 하나는 우리한테도 아주 익숙하죠? 전염성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수두.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보다는 훨씬 얌전한 파르보바이러스 B19였어요. 성격이 전혀 다른 이 두 바이러스가 어떻게 이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제공했을까요? 근데 말이죠, 여기서 과학자들이 아주 큰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접촉의 수수께끼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질병이 어떻게 퍼질지 알려면 사람들이 누굴,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이 데이터를 구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따라다닐 수는 없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과학자들이 쓰는 도구가 바로 이 접촉 행렬이라는 겁니다. 이름이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각 나이대가 다른 나이대 사람들이랑 얼마나 자주 어울리는지 이걸 보여주는 일종의 사회적 지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그럼 현실 데이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죠. 2010년에 한 연구팀이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어차피 현실을 추적 못할 거면 그냥 현실이랑 똑같은 가상사회를 통째로 만들어버리면 되잖아. 바로 이 지점에서 과학자들의 심시티, 리틀 이탈리아가 탄생한 겁니다. 진짜 재밌는 건요, 이 가상도시가 그냥 머릿속 상상으로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과학자들은요, 수천 명의 실제 이탈리아 사람들이 직접 쓴 시간 사용 일기를 기반으로 해서 한 명 한 명의 디지털 클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클론들이 가상세계 안에서 진짜 사람들처럼 출근도 하고 장도 보고 친구도 만나는 그 하루를 그대로 돌려본 거죠. 대단하죠? 그리고 이게 무슨 작은 마을 시뮬레이션이 아니었어요. 무려 18,085명,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디지털 클론들이 이 가상도시 안에서 진짜처럼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겁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실험이었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연구진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접촉이라는 말의 의미를 세 가지로 다르게 정의해서 각각 다른 사회적 지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만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총 만난 시간으로 볼 건지, 몇 번이나 만났는지로 볼 건지, 아니면 몇 명의 다른 사람을 만났는지로 볼 건지, 이렇게 세 가지 지도를 만들고 물어본 거죠. 이 셋 중에 과연 어떤 지도가 진짜 질병 확산을 제일 잘 예측할까?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세 가지 버전의 리틀 이탈리아 모델, 그리고 전통적인 설문조사 기반 모델까지 이제 이 가상 모델들을 현실 세계라는 시험대에 올릴 시간이 된 거죠. 네, 드디어 궁극의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아주 전염성이 강한 수두, 그리고 상대적으로 약한 파르보 바이러스, 이 두 바이러스의 실제 확산 데이터를 과연 어떤 모델이 가장 기가 막히게 설명해낼까요? 모델들 간의 진짜 진검승부가 펼쳐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이 하나가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 기억나시죠? 어떤 만남이 더 위험한가에 대한 답은 바로 바이러스 자체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자, 첫 번째 선수, 전염성이 아주 강한 수두 바이러스부터 보시죠. 이 경우에는요, 놀랍게도 전통적인 설문조사 모델이 압도적인 승자였습니다. 가상도시 리틀 이탈리아는 이 강력한 바이러스의 확산 패턴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바로 여기서 진짜 반전이 터져 나옵니다. 전염성이 약한 파르보바이러스의 경우에는요, 결과가 완전히 180도 뒤바뀌었어요. 이번엔 가상도시 리틀 이탈리아 모델, 그것도 총 접촉 시간을 기준으로 삼았던 그 모델이 완벽한 승자가 된 겁니다. 실제 설문조사보다 훨씬 더 정확했다는 거죠.
연구진이 논문에 쓴 이 한 문장이 이 모든 미스터리를 풀어줍니다. 감염병의 전파력 수준에 따라 전파의 핵심 요인은 서로 다른 접촉자의 수가 될 수도 있고 반복적인 노출이 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정답은 바이러스마다 다르다는 아주 심오한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발견, 바이러스마다 중요한 접촉 방식이 다르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대체 우리한테 왜 중요할까요? 이건 그냥 과학자들의 재미있는 발견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미래의 팬데믹과 싸울 수 있는 아주 새로운 무기를 우리 손에 쥐어주는 것과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수두처럼 전염성이 아주 강한 질병은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을 만나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짧게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만남이 더 위험한 거죠. 둘째, 반대로 전염성이 약한 질병은 얼마나 오래 같이 있었는가, 즉 노출 시간이 핵심입니다. 소수와의 깊고 긴 만남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틀 이탈리아 같은 이런 가상 모델이 미래 팬데믹을 예측하는 정말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아주 정교한 디지털 트윈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가 다음 팬데믹의 경로를 미리 내다보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이 놀라운 기술의 미래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